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힙합과 브레이킹의 탄생부터 한국 브레이킹의 역사를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얘기만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또 어찌 보면 요즘 말로 또 너무 라떼 이야기만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0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 브레이킹의 전성기는 현재도 진행형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제가 주로 200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의 이야기를 주로 다뤘는데 또 현재는 2024년이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희망들도 있어요. 지금부터 그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점점 신인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본격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024년 올해죠. 올해 열릴 프랑스 파리올림픽의 참가권을 위해서 올림픽 예선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대회들, 브레이킹 세계선수권, 브레이킹 포 골드 같은 대회들이 막 적극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한국이 그렇게 크게 선전을 하지 못했어요. 현재 지금 2024년 제가 이 강의안을 작성하고 있는 2024년 1월 13일 기준으로요. 세계 댄스 스포츠 연맹 홈페이지에 발표된 세계 랭킹을 보면요. 진조우 크루의 비보이 윙 3위, 그리고 홍텐이 19위, 퓨전 MC의 비보이 레온이 25위, 그리고 갬블러 크루의 비보이 킬이 29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50위권 내에 한국 비보이가 4명 있네요. 야, 그래도 뭐 3위도 있고, 야, 50위권에 4명이나 있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훌륭하죠. 근데 세계 1위인 시게킥스가 포진한 일본도 50위권 내에는 그 시게킥스를 포함해서 6위에 이신, 10위에 히로텐. 그러니까 순위가 다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3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봐서는 한국이 부진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요. 한국의 비보이 윙이 87년생, 홍태는 85년생, 킬이 92년생, 레온은 9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린 레온이 30이에요. 윙과 홍태는 30대 후반이죠. 반면 이제 시게킥스가 21살입니다. 6위인 이씨는 심지어 아직 10대예요. 18살이고요. 그러니까 왜 일본이랑만 비교하냐 하실 수는 있지만 이건 제가 이제 예시만 들었을 뿐 다른 나라들도 사정이 다 비슷해요. 정말 극소수의 연령이 높은 댄서들을 빼고는요. 대부분이 다 20대에 포진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세대 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윙과 홍태는 2000년대부터 한국 브레이킹의 전성기를 사실상 이끌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40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여전히 세계 랭킹 상위에 있다는 점은 정말 대단하게 평가를 할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들을 제외한 젊은 댄서가 좀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이건 우려가 되는 것이죠. 올림픽과 관련한 대회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컬처 배틀들, 그러니까 요즘에는 스포츠 대회와 좀 분리하기 위해서 컬처 대회라고 부르거든요. 이 컬처 대회들에서도 예전만큼 한국팀의 우승 소식을 접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진조 크루, 퓨전 MC 두 팀이 여전히 좋은 기량과 조직력으로 크루 배틀에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크루들의 세계대회 참가율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참가율이 줄어드는 이유는요. 외국에서 한국팀을 초청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 한국 브레이킹의 전성기 시절에는 서구권에 꽤 규모가 있는 대회들이 자신들이 막 항공권과 숙박 등 비용을 다 대고 한국팀을 초청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한국팀이 그래도 한 팀 정도는 있어야 이 대회 흥행과 대회 퀄리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팀들 역시요. 국내에서 실력을 입증하면 해외 대회에 초청받을 수 있다는 암묵적인 그런 길, 믿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고요. 꼭 초청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열리는 해외 대회 예선들도 활발했죠. 이 역시 국내에서 예선을 우승하면 해외 대회에 참가하는 그 체류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력만 있으면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국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되 비싼 비용을 직접 지불하면서 멀리까지 가는 일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020년 그러니까 팬데믹 시기부터 이런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어떤 강한 방역 정책 속에서 서로 이제 오고 가기가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래도 비교적 가깝게 붙어 있던 유럽의 나라들은
꾸준히 교류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물리적 거리가 가까우니까 뭐 방역 정책이 잠시 느슨해졌을 때 이동하고 만나고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 갬블러 크루는 2021년에 프랑스 첼스 배틀이라는 큰 대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만 출국을 며칠 앞두고 그 오미크론 사태가 터지면서 갑자기 격리 기간이 대폭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대회 참가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팀들이 해외에 진출하기가 어려운 사태가 좀 장기화가 됐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대회들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지만 세계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좀 예전만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자, 한국이 전성기를 되찾지 못하고 신인들이 활발하게 등장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뭘까요? 현재까지 어떤 뭐 과학적인 분석이나 통계에 의한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단체들과 이제 기성 브레이킹 크루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또 원인과 해결에 대해서 활발히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 역시도 그러한 토론에 참여한 적이 있죠. 자, 그 토론에서 나온 이 업계인들의 의견을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한국의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바로 저출산 문제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가 갈수록 초등,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줄고 있고요. 당연히 브레이킹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의 숫자도 물리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옆 나라 일본도요, 뭐 저출산 문제를 겪는다지만 수치상 출산율은 여전히 1 이상은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단순 인구가 한국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아이들이 같은 퍼센테이지로 브레이킹에 유입된다고 쳐도 일본이 2배가 넘겠죠. 중국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은요, 브레이킹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올림픽에 채택이 되면서부터 중국 정부가 국가적 지원을 활발히 해주자마자 불과 몇 년 만에 세계적인 댄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구 속에 여기저기 숨어있던 재능이 있던 댄서들이 빠르게 발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그 인구파를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죠. 두 번째는 K-팝과 코레오그래피의 전성기에 대한 요인입니다. 사실 브레이킹이라는 단일 장르가 지금 좀 부진하고 있을 뿐이지 스트릿 댄스라는 넓은 카테고리로 보면 한국은 지금 엄청난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BTS, 블랙핑크 등 한국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그들의 춤을 만드는 안무가들, 코레오그래피 댄서들이 스우파, 스맨파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춤에 흥미를 갖게 되는 아이들이 브레이킹보다는 코레오그래피에 관심을 더 갖게 되는 현상은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닐까요? 뭐 스마트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각종 매체를 통한 빠른 정보의 확산 속에서 압도적으로 더 많은 노출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브레이킹보다 훨씬 핫하니까요. 2022년에 JTBC에서 쇼다운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국내 최고의 브레이킹 팀들이 모여서 만든 브레이킹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비보이라서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퀄리티나 재미 면에서 저는 아주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쉽게도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메이저 방송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도 뭐 흥행 성적이 이런 것을 보면 현재 국민적 관심사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는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한국이 브레이킹의 전성기를 달릴 때 후진 양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요인입니다. 물론 전성기 시절의 댄서들은 20대가 대부분이었어요. 당시에는 자신들의 춤을 우선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댄서들 대부분이 댄서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로 출발해서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성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인 후진 양성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자, 국가 차원의 지원 역시 올림픽이 채택된 이후에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으니 지금부터 많은 댄서들이 양성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사이의 갭은 메꾸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 위 몇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 봤을 때 줄어드는 인구, 그리고 하락하는 관심도,
그동안 미흡했던 후진 양성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다소 비관적인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브레이킹에는 새로운 희망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최근 신인의 출연이 없다라고 표현한 점이 마치 신인이 아예 없는 것처럼 들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출연하는 신인의 수가 해외 나라들에 비해 조금 적다라는 것이지 한국에도 여전히 훌륭한 신인들이 출연하고 있어요. 특히 비걸들의 경우에는요, 정말 지난 20년간 정말 극소수만의 비걸들이 활동을 해왔는데 올림픽 채택 이후에 뛰어난 비걸들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갬블러 크루의 비걸 옐, 소울번즈의 프레시벨라, 브레이크 앰비션의 스테리 등 아직 젊고 또 매 대회마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계적 레벨에 올라서는 또 국가대표들이죠. 국가대표 비걸들이 있고요. 이들의 활동을 보면서 정말 그동안 불모지나 다름없었거든요. 한국 비걸계가. 근데 이렇게 몇 명 없는 인적 자원 속에서도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꼭 인구수가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비보이들 역시 제가 일일이 언급을 못했을 뿐 20대 젊은 비보이들이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설적인 선배들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배들 때문에 조금 가려져 있을 뿐 언제든지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비보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세대들을 포함한 한국 브레이킹은 여전히 강합니다. 진조, 퓨전 MC, 갬블러 크루, 플로우 엑셀, 아티스트릿, 원웨이 크루 등 여전히 강력한 크루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자, 2000년대에 그 어떤 인프라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정상에 올랐던 그 열정과 저력을 생각하면 지나친 걱정은 기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강의를 파리올림픽 이후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때가 어떤 상황일지는 저도 좀 궁금하네요. 만약 24년 파리올림픽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국민적 관심사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올림픽을 보며 많은 어린아이들이 브레이킹에 대한 꿈을 새롭게 꿀 수도 있겠죠. 너무 좀 추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비단 올림픽 성적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차치하더라도요, 올림픽 채택이 주는 의미들은 더 있습니다.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요, 브레이킹을 배우러 오고 그래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꼭 비보이 선수로 키우겠다까지 아니더라도요, 이 문화가 아주 건전하고 또 열심히 하면 장래도 있는 그런 분야로서 계속해서 점점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늦었다는 평가도 있긴 하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도 더 확대되고 활발해질 것입니다. 문화예술계에서도 점점 브레이킹을 이용한 그런 예술 작품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등 공교육에서도 브레이킹을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 외에도 많은 기관들이 브레이킹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3년에만요, 약 50여 개 이상의 초등학교를 돌면서 힙합의 탄생과 브레이킹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렉처 콘서트, 그러니까 해설을 곁들이면서 하는 그런 공연을 진행을 했어요. 이게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에요. 20년 전에 동네 문제아들 취급을 받던 문화가 이제 그 교육적인 내용을 인정받아가지고 초등학교를 순회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가면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처음에 브레이킹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 잘 몰라요. 그런데도 막상 공연을 시작하면 굉장히 재미있게들 봅니다. 그렇게 1시간 공연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힙합이 뭔지, 어디서 탄생했는지, 탑락은 뭔지, 파워물은 뭔지 이제 다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힙합의 정신, 평화죠. 리스펙을 다 같이 외칠 때 좀 상당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단순 계산으로 작년에만 제가 대략 50개 학교 갔으니까요. 좀 적게 잡아도 한 최소 10,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저희 공연을 통해서 브레이킹을 알게 됐을 거예요. 이 아이들 중 단 몇 명이라도 브레이킹을 좋아하게 되고 또 한번 흥미가 생겨서 시작해보게 되고 그러면 그 아이들 중 또 몇 명은 장래 댄서가 돼서 여러 곳에 브레이킹의 매력을 알릴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중 몇 명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선순환이 시작된다면 한국 브레이킹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실력적인 전성기가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해도 안 오면 또 어떤가요? 더 중요한 것은 브레이킹이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아주 매력적인 춤이고 멋진 문화이며 멋진 스포츠라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재미있게 즐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축구는 한국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꾸준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스포츠죠. 저는 먼 훗날 이 동네마다 그 조기 축구회 같이 조기 브레이킹회 이런 게 생기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와 함께 브레이킹의 역사부터 한국 브레이킹의 현황까지 한번 둘러봤습니다. 많은 분들께 이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 브레이킹을 더 좋아하고 즐기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저는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갬블러 크루의 비보이 스틸 박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